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르몬들이 저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이것들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와 함께 챌린지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호르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메신저라고 불리우는 호르몬들이 있고, 또 이 호르몬들이 어떤 적정한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최상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몸속의 이 내분비계는 굉장히 음악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처럼 같아서 호르몬들이 하나가 치고 올라오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불협화음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모든 또 다른 호르몬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다 하면 전부 다 균형이 깨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얘는 우리가 우울하지 않게 와가지고 걱정도 좀 내려놓게 해주고, 그리고 임신 상태를 잘 유지하게 해주고, 또한 지방도 태우고 뭐 뼈를 형성하거나 심혈관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저희 몸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만나면 늘 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의 레벨이 높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의 레벨은 내려갑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의 레벨은 또 올라가게 돼요.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이랑 둘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만 하는데, 얘가 내려가니까 남아있는 에스트로겐은 점점 많아지고, 이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현대사회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세를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증세들이 있냐면 PMS가 심하고, 그리고 생리 과다출혈이라든지, 그리고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한 분들도 계시고, 또 자궁내막증, 또 다낭성 난소증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굉장히 심각한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증상이에요. 이처럼 호르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네, 그럼 호르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에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다른 모든 호르몬들의 균형을 깨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취미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운동은 괜찮지만 과다한 운동은 특히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과다한 운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디톡스예요. 디톡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간이잖아요. 근데 간은 동시에 호르몬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간이 나쁜 독소나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로 쌓여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여있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해서 호르몬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몸을 디톡스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커피예요. 커피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드시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만 오전에 마시는 게 좋다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술인데요. 술은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나는 꼭 술을 드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술을 끊을 걸 권해요. 술을 안 드시면서 호르몬 밸런스를 일단 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 상황에만 술을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다음은 인슐린과 글루코스 레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혈당 안정을 위해서. 이 혈당이 불안정하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그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제된 음식이나 정제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렙틴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렙틴 호르몬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욕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를 때 렙틴이 이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요. 아, 이제 배가 불러.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그만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호르몬인데 렙틴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과식을 하겠죠. 근데 인슐린이 굉장히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면 렙틴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게 되거나 굉장히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렙틴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과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렙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단 걸 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단백질을 몇 끼 드셔야 해요. 단백질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상관없어요. 몇 끼 드셔야 하고, 그리고 양 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 렙틴의 기능을 이렇게 살려주셔야 해요. 양 조절하는 연습은 제가 전에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영상을 올려두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유제품인데요. 유제품은 에스트로겐의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에서 2잔 정도의 양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드시는 걸로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숙면이에요. 잠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굉장히 모든 대사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호르몬의 기능 또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지방도 태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는 동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잠이 깨고 이런 연습이라든지 또 잠 자기 전에 자극을 시각적이나 아니면 청각적 여러 가지 자극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 또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호르몬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다시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